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어제에 이어 미국 증시는 소폭이지만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우존스 0.43%, S&P 500은 0.57% 상승하여 4,000포인트 선을 다시 지켜주었고, 나스닥은 이틀 연속 갭 상승하며 12,000포인트 선을 회복해주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 최저점까지 약 40% 가까이 폭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 대비 약 25%까지 회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맵을 보시면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가 지속적으로 작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은행주들이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아직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공표한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오늘 있었던 제닛 옐런 장관의 은행 규제 강화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은행 리스크가 만연한 시장에서 은행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은행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당장 앞에 놓여진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행의 규제가 생기면 은행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그로 인해 투심이 냉각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것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은행주는 소폭 하락하고 반대로 기술주들이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UBS의 전 CEO 영입에 이어서 오늘 또 백악관의 경고와 제닛 옐런의 은행 규제 발언으로 인해서 은행 리스크는 더 이상의 은행 파산이나 새로운 금융위기가 촉발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은행 리스크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떠오르는데, 바로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금리 인상 가능성의 변화입니다. 시장이 예측하는 다음 FOMC의 금리 인상은 지금 25bp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제 동결이 60%였던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 예측표를 보시면 올해는 5.0%가 최고 금리일 거라 예상하던 시장이 갑자기 올해 6월까지 5.25%로 최고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 리스크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만 해도 연준 위원 3명의 발언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정 콜린스 버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지표는 2%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아직도 연준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나의 견해를 강화한다면서 최근 발표한 점도표에서 보여준 금리 인상의 전망은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파 인사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틀 전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지금은 금융 리스크를 면밀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했었으나, 오늘은 서비스 부문이 아직도 둔화되지 않았고 임금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연준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리치먼드 연은 총재인 톰 바키는 모든 은행 실패가 리먼 브라더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2008년도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은행 파산을 보고 전 세계 금융위기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는 앞선 둘과 다르게 25bp 인상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긴축 경로에 만족한다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박힌 총재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닐 카시카리와 수정 콜린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예상치는 매파적으로 변하고 오늘 시장은 장 중반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그 원인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상승장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현재 S&P 500의 차트는 주요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5일 이동평균선을 한 차례 뚫고 올라온 뒤에 다시 하락은 했지만 125일 이동평균선 근방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항선 역할을 하던 장기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되어버리는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보여드린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추세 전환은 확실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자면 추세선을 다르게 그어서 작년 나스닥의 최고점과 최근 최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상방 추세선을 한번 보시죠. 이미 이 장기 상방 추세선을 또한 돌파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스닥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스닥은 오늘 상징적인 숫자인 1000단위, 즉
12,000포인트 선을 상승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또 뭐가 있었죠? 바로 S&P 500 차트입니다. 얼마 전 4,000포인트 선을 다시 돌파한 이후 약간의 횡보가 있었지만 결국 다시 4,000포인트 선을 계속해서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신호가 FOMC 위원들의 말과 시장의 예측치로 미루어 봤을 때 현재보다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락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금융 리스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GDP 확정치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는데요. 전월 잠정치 2.7% 그리고 예측치였던 2.7%보다도 낮게 2.6%가 나왔습니다. 작년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하진 않았으나 결국 예측치보다 낮았다는 것은 시장을 충분히 실망시킬 수 있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하면서 시작했고 연준 3인방의 발언들에 잠깐 쉬었지만 끝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자, 또한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와 예측치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지껏 호재로 여겨지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억제제와 같은 역할을 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20만 건 아래로 나오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상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할 뿐 궁극적으로는 좋은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용시장이 강하다고 평가되었던 2019년에도 매주 평균 22만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현재 시장은 전형적인 상승장이 보여주는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악재로 보일만 한 것도 호재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지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세 하락장을 이어가던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만 해도 주식 유튜버들, 특히 테슬라 유튜버님들과 저를 포함한 장기 투자를 주창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악플들이 쏟아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데 멍청하게 장기 투자를 주장하는 머저리가 있냐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댓글들은 이제 주식 유튜버님들의 채널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주가의 하락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는 마지막 조건이 하나 달립니다. 바로 오늘 있을 PCE 지표의 성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전년 동기 대비 근원 PCE가 예측치인 4.7%만큼 혹은 그 이하는 나와야지만 제가 주장하는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리치먼드 연은 총재인 톰 바킨의 말에 사실 꽂혀버렸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바킨 총재는 모든 은행 리스크가 리먼 브라더스의 재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자라보고 놀랐다고 해서 소뚜껑 보고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식 현인들의 말을 빌리면 공포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 투자에 관련한 말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이 단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주식을 팔아버리고 도망치고 인간 지표들이 유튜버들의 댓글창을 점령할 때가 어느 때보다도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 문의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단톡방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